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일단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발표할 순서입니다. 우선 농촌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IT 루안다의 사례 그리고 이런 내용을 포괄해주는 커뮤니티 베이스 헬스 모델과 유니버설 헬스케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농촌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이 도표는 Building a Better Delivery System이라는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하여 다룬 책에서 따온 도표인데 보시면 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환자와 그에 직접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인프라와 자원을 나타내는 오르가니제이션과 정책부터 시작해서 시장, 보험까지 다루는 인바이러먼트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방면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각각의 기능을 역할을 다 하면서 적절히 상호작용하여 단순 합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것이 이상적인 의료전달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 접근과 포괄적인 이해, 전문가, 자원 등 많은 것이 필요로 하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책에서 집중해서 살펴볼 단체가 가장 잘하고 있는 Partners in Health, 줄여서 PIH라는 단체입니다. PIH는 의학적 자원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공동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IT와 르완다 사례에 PIH가 각각 잔미 라산트라는 이름과 인후티 부밋 부지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IT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IT의 보건 상황을 간단하게 보자면 식민 지배를 거친 후 강대국들의 지원이라고 하고 간섭을 한 빅푸시 그리고 철권 통치, 쿠데타 등등 끊임없이 치이면서 불균형적이고 불완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서방국 국가 중에서도 특히 최악의 보건 상황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캉주라는 작은 도시는 이 빅푸시의 산물로 생긴 펠리그랜 댐에 의해서 물이 넘치게 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 혜택은커녕 경고도 없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캉주의 지역민들은 난민이 되고 그곳에 불법 점유자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가난과 질병이라는 큰 문제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캉주의 작은 진료소에서 잔미 라센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잔미 라센트가 결핵에 맞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IT에 소화되어 있던 농촌의 보건의료 체계를 수립해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T에서 결핵은 언젠가부터 스며들어서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사망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HIV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거의 절반이 되었고 건강해 보이는 성인도 조사해보니 70%가 잠복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치료를 하는데도 잘 낫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약제 저항성도 상당히 생겨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런 환자들을 진단하는 것도 힘들고 진단이 된 뒤에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질 만한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캉주에서 잔미 라센트는 구역 1과 구역 2로 나눠서 비교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구역 1은 호수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로 다수의 훈련받은 공동체 보건 노동자 어컴플라네튜라는 노동자들이 있어서 환자를 찾아내 약을 처방받도록 하고 잘 맞고 있는지 꾸준히 격려하고 찾아가는 등의 적절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 구역 2에서는 구역 1과 마찬가지로 의사 상담이나 진단을 위한 작업, 약 제공 등의 부분에서는 동일하였지만 공동체 보건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치료를 해본 결과 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부분에서 구역 1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고 특히 직장 복귀의 비율이 상당히 구역 1에서 높으면서 치료를 하고 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핵의 치료에 있어서 약, 의사 등 의학적인 부분보다 구조적인 장애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폴 파머는 당나귀 대여 민용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선진국에서 사용하던 동일한 의약품과 의학적 기술을 갖다 준다고 해도 이게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믿지 않는 게 선진국은 환자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 당나귀 대여 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라는 건데 이 당나귀 대여 비용이라는 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이동하거나 그날 일당을 못 버는 등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보건 노동자가 이를 많이 도와줌으로써 사회 지원을 제공을 하면 공동체의 기반으로 관리가 돼서 치료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에서도 결핵을 잘 해결을 하고 나서 이 가난과 더불어서 많이 퍼지게 된 에이즈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때 1986년에 잔미라 산테 직원이 캉두에서 최초로 에이즈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10년쯤 뒤에 에이즈 약이 개발되었지만 선진국에서는 앞에와 마찬가지 이유로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져와서 도입하자 처음에는 우려했던 바와 맞게 임산부의 20% 정도만 검진에 동의를 할 정도로 협조적이지 않았지만 점차 90% 이상 검진에 동의하면서 HIV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수직 감염도 많이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8년에 이제 에이즈에 걸려도 죽지 않고 만성질환처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인 ART가 개발이 되었고 이 역시 도입되지 않을 뻔했지만 이게 잔미라산트와 HIV 평등 계획 덕분에 도입하여서 예방 및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많은 부분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IT에서 결핵에 이어서 에이즈도 해결을 하면서 캉주의 보건 관리 전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진료소가 병원과 협력하여 관리하는 보건관리 모델이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기금을 최초로 받게 된 IT에서는 이제는 캉주를 넘어서는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이게 국제기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를 싸우기 위한 국제기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에이즈를 위해서만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그냥 직접적으로 보건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미라 산트는 일단은 이 에이즈에 집중해서 수직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되 이거에 병행해서 1차 보건관리를 폭넓게 강화하는 수평적 접근까지 가능하도록 퍼뜨려보자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캉주에서 했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건소도 강화하고 보조자들도 많이 동원하면서 조금씩 농촌 보건 체계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동규님이 르완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바꿔서 제가 갖고 있는 PPT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르완다의 케이스가 두 번째로 나오는데, 르완다 역시 구조적 폭력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아프리카 나라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기간이 있었고, 그 독일과 벨기에 식민지 기간을 거치면서 그 두 종족 간의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르완다가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곳인데요. 그 당시에 후투족과 투치족이 있었습니다. 르완다 지역에. 근데 이제 처음에는 투치족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던 독일과 벨기에였지만 후투족이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후투 선언문을 내세우자 투치족에 대해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식민지 지역에서 그 후투족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고 이는 독립이 일어나서 르완다 공화국이 생긴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후투족이 좀 더 고위층인 상태에서 공화국이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이런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도 후투족은 여전히 투치족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드러내었고 그것이 발단이 됐던 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살이 일어나야 되는데 발단했던 게 대통령이 타던 비행기가 이게 파괴가 되면서 이게 아마 투치족의 음모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음모와 함께 후투족이 투치족을 거의 학살하는 전쟁 상태가 발생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투치족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재건의 과정으로 파트너스 인 헬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자매 기관으로 인시티 무 부지마라고 이제 번역하면 똑같이 파트너스 인 헬스인데 그 기관을 세워서 보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IT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다수의 빈민에게 접근하는 보건 관리 모델을 채웠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IT와 다르게 도시 밖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펼쳤고요. 또한 결핵과 에이즈 등 하나의 질병을만 타겟으로 하던 수직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처음부터 세우고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 자체는 그래도 에이즈를 환자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IT와 마찬가지로 ART 시스템을 도입을 먼저 해왔고 또 이때 급여를 받는 공동체 보건 노동자 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IT와 다른 점인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커뮤니티 헬스 워커로서 음식, 주거, 교통, 교육, 심리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과 관리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의 재현이 일어났고요. 나사로 효과라고도 책엔 써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성공 케이스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급여를 받는 공동체 보건 노동자의 존재 때문에 물론 그것이 치료율도 높아졌고 일자리도 생성하는 과정을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재정적으로 궁핍했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르완다가 성공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성공 케이스로서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는 포괄적인 1차 체계 구축이고 이것은 단지 인시티 무 부지마의 열등제 접근뿐만 아니라 르완다 보건성, 즉 정부 쪽 공공 부문에 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즉 이제 르완다 보건성에서 공동체 기반의 상호 건강보험 시스템 제공합니다. 프리페이드 헬스케어의 일부인데요. 이로써 가입자가 처음부터 일단 그 우리가 국민보건 내는 것처럼 미리 방문 금액을 지불해 놓으면 그때 서비스 금액을 차감해 주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럼으로써 그 르완다 시민들에 대한 그런 개인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 하위 계층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었었다는 뭐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성은 인시티브 부지마의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었고 이에 대답을 하는 인시티브 부지마는 보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즈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질병들의 관리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보건센터들 및 지역병원들이 설립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재정적인 문제가 언제나 문제였기 때문에 사회적 이제 자기 자체적인 비용 조절이 있었고 또 생물학적 조건, 애초에 먹고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 건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슈티무 부지마는 어쨌든 사람을 살린 쪽으로 루안다 보건성은 살릴 수 있는 돈을 끌고 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르완다의 보건 체계가 성립되었었고요. 지금 현재 인슈티무 부지마는 다음과 같은 지역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수도인 키갈리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부레라든지 또는 키레헤 등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활동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세계에서 다뤘었는데 역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확대되는 인시티브 부지마의 부원들에 대한 월급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ART가 현재 중심적인 사업을 물론 이제 지금은 심지어 이제 당뇨병 등의 non-communicable disease 대해서도 하고 있지만 원론으로 돌아가서 ART를 받는 환자들에 대해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역시 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단 비용이 되게 낮아진 편에 속하는데 그것이 높아졌다 낮아진 그런 과도하게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인슈티브 무지만 활동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책에서는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네 잠시만요. 이거 좀 중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기서부터 다시 은현님께서 연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IT에 대해서
동규님은 르완다에 대해 예시를 통해서 지금 수립된 농촌 의료 전달 체계에 수립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의료 체계를 파트너스 헬스에서는 커뮤니티 베이스 헬스 모델, 줄여서 CBHM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일단 앞서 말했던 이런 의료 전달 체계를 어, 정비하는 방안들을 요약해 봤을 때 1차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보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공동체 보건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 및 필요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여성,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체가 개입을 하든 결국 지속 가능하게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문 보건 인프라를 강화하고 보충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과 통신의 활용인데 이것은 흔히들 부유한 국가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PIH는 통신 기술을 포함한 기술적 측면을 잘 이용하여 그런 가난한 국가에서도 공급 및 운송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의학적인 기술, 의사의 수, 병원의 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베이스 헬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WHO에서는 이런 문서에서 CBHM에 대하여 기록한 것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의료기관 밖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보건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HM은 호스피탈 서비스 그런 의료적 치료에 부수적으로 그냥 시행되는 활동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서브시스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CBHM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공동체 보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헬스 워커로서 일해왔던 그래서 훈련 받았던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커뮤니티에서 보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헬스 자체를 훈련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자나 가족 등이 커뮤니티 전반에 관련된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해주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공동체 보건 노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CBHM이 어느 범위까지, 어떤 사람들까지 얼마 정도 관여해서 기능을 해야 할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이 자체가 더 전문적인 의료 체계와 연결을 시켜주고 환자의 지속적 관리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또 등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CBHM이 한 개의 사서 시스템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원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 그 르완다와 IT 케이스가 특히 르완다 케이스가 그랬는데 보건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그 르완다 나라에 대한 유니버셜 헬스케어 쪽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 발전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UHC라고 부르는데 UHC란 일단 유니버셜 헬스케어로 말 그대로 아픈 사람은 돈 문제 없이 일단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개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 구조 및 보건 정책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전반적인 보건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인권적으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기본적인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 감소로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돈이 사람들에게 개인 부담금으로 들어오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니버셜 헬스케어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제도를 많이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계층 10% 정도는 여전히 개인
그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그 이제 표현을 빌려자면 push the poverty라고 표현이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니버셜 헬스케어에 가까워질수록 개인 부담금이 줄고 그 부담금이 줄어든 금액으로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연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뭐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이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버셜 헬스케어의 시스템은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누가 커버되느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정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세 가지의 축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군들을 뽑아보자면 누가 그 수혜를 받느냐는 환자가 되겠죠. 국민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일 거고요. 경제적인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그런 경제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적인 면을 구축한 사람은 경제적 후원자 또는 정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축에 대해서 유니버셜 헬스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각각이 되게 잘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저 커버리지 메커니즘을 넓어질수록 좀 더 유니버셜 헬스케어에 가까워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한쪽만 커지면 안 되는 게 가령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되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지만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작거나 X축이 작아지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환자들이 쓸 수가 없는 의료보험 시스템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 이 헬스케어가 보장하는 거는 최소한의 보장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활용한 최대한의 의료 보장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개인의 치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구 단위, 그 집단 단위 보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더 그런 평등성, 그다음에 어떤 발전 과정에 대해서 그런 거라든지 사회적 융합성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제도라 그런 개념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과연 저희가 지금 발표한 농촌 의료 시스템 또는 그런 커뮤니티 베이스 헬스 모델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이렇게 각 액터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공동체 보건 노동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을 하는 일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에 먼저 환자들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체계로의 편입, 즉 이 사람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의료 체계로 데려와서 지속적인 팔로우업 체크가 가능하고 또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저희는 농촌을 중심으로 했지만 실제로 커뮤니티 베이스 헬스 모델은 도심에서 나온 결과가 많다고 합니다. 뭐 미국 같은 데에서 이민자나 뭐 성매매 여성 등 애초에 의료 체계에 다가서는 이유가 문화적인 이유라든지 언어적인 이유인 경우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럼으로써 그 한 지역의 유대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참고한 자료 중에 남쪽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쪽이 많았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또 재난 사태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도 이들이 도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특히 이제 아프리카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전쟁이 나거나 또는 이제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커뮤니티 베이스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preparedness와 responsive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캐타스트로피에 대한 문제를 재건해 나가면서 계속 지역별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캐파시티 빌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커뮤니티 베이스드 헬스 모델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한테는 또 공동체 보건 노동자가 환자의 새로운 질병 치료 방법이라든지 또 수평적 접근으로 발전에 따른 치료 기술이나 관리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제 에이즈나 이제 그런 결핵이 시작이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모자 관련 질병들도 하고 현재에는 이렇게 장염병 같은 이렇게 그 비전염성 그 질병이라고 하죠. Non-communicative disease까지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다양한 치료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이제 IT 기술의 발달로 어떻게 좀 더 발전된 의료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좀 더 지역으로 퍼져나가더라도 병원에서 옛날에는 병원에서밖에 할 수 없던 것들을 이젠 병원 밖에서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또 다른 액터들이 있다면 정치적 후원자와 정치가들과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의 의료 체계의 편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에 사용되는 방법이었는데 환자와의 긴밀성 증가라는 면에서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새로 역수입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가들에게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에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경제적인 그런 면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개도국의 경우에는 원조가 있어야만 좀 더 그 빠르게 그런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를 만들 수 있으며 가령 이제 WHO에서는 Sustainable Developing Goals라고 해서 이제 발전 사항을 12개 중에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런 필요성을 알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더 빠른 구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활동 영역 및 수평적 의료로의 발전 요구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게 르완다의 케이스였습니다. IT와 다르게 단지 HIV나 튜버클로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체계로의 확장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프라이빗 섹터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개원이들이죠. 그런 분들과의 통합성 역시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통해서 좀 더 활동 영역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커뮤니티 베이스드 헬스 워커스에 대한 레귤레이션인데요. 흔히 말하는 정규화 문제죠. 그래서 돈을 주고 이분들 그러니까 그런 이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을 부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도를 정규화하고 돈을 받음으로써 정당하고 가서 치르면서 전문화된 걸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함으로써 더 좋을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말도 있지만 그만큼 재정이 있는가 또는 그 지역을 위해서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럼으로써 커뮤니티 베이스드 헬스 모델과 유니버셜 헬스케어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찾아봤던 레퍼런스들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